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소비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전 방식 그대로 돈을 쓰다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3년 동안 소비 생활에서 정말 많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봐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이 정도는 즐겨도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소비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비의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석에 쌓여 있는 걸 보며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은퇴 생활에 적응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에는 더욱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능한 적게 구매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누구나 더 신중한 소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은퇴 후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하게 된 소비의 원칙들, 요즘 같은 시대에 60대가 돈을 쓸 때 꼭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는 가치에 따라 결정하기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Your Money or Your Life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돈을 단순한 그런 재물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몸과 마음을 쓰고 때로는 원치 않는 감정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이 지출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쇼핑몰에서 충동적으로 산 원피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옷을 실제로 입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옷을 사기 위해 내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지출이 나의 현재 가치 기준과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소비에 대한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삶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소비가 훨씬 가벼워지고 후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의미 있는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충동 구매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재화가 내 삶의 에너지, 정말 내가 쏟아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 없이 소비한다는 것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너무 아끼기만 하는 삶도 후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읽은 것이 있는데요. 일본의 한 60대 남성이 평생을 극도로 절약하면서 살아왔대요. 점심도 거의 편의점에서 가장 싼 음식으로 해결하고 난방비도 아끼려고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겹쳐 입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축을 모아서 60대 이후에 6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행이라도 함께 많이 다닐 걸. 아내가 건강할 때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좋은 곳도 함께 갈 걸 하는 후회를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절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소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소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면서 후회가 남고 지나치게 소비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적당한 행복을 위한 적절한 소비. 이것이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소비 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돈의 출처를 나누어서 계획하는 것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은퇴 후에는 수입 구조가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더 복잡해진 것도 있어요. 연금, 퇴직금, 적금,
투자 수익, 임대료 등 직장 다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소득원들이 섞여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단순히 월급, 내가 받는 연봉에 의해서 내가 소비 생활을 계획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봉이 없으니까 여러 소득원이 섞여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돈의 출처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고정 생활비로 생각을 하시고, 저축이나 투자 수익은 장기 계획이나 비상 비용으로 따로 떼어놓고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 이런 현명한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나 즐거움을 위한 소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의 목적을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지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결국 내 지출을 줄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환경을 생각한 소비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포장되어 있는 일회용 제품 대신 리필 제품을 쓴다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사용한다거나, 중고 거래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은 환경을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식기, 소품 이런 것을 샀지만 지금은 내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닐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구 환경을 위하면 비닐 제품을 나만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닐 제품을 가능하면 안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비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한 재정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 참 중요한 건데요. 비상비를 먼저 확보해 놓는 거예요. 은퇴 후 소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갑작스러운 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 집수리비, 가족 문제 등 큰 비용이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상비를 가장 먼저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비로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 안전망을 갖고 산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 안정감이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여섯 번째는요, 소비를 계절별, 시기별로 나누어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해요. 소비는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몰려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건강 준비 비용이 필요하고, 명절 준비도 필요하고, 김장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휴가비 같은 것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되고, 세금도 한 번에 몰려서 나오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들어가는 때, 재산세가 들어가는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잡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건강 관련 지출이 많아지고 재산세나 이런 것, 자동차 세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다른 소비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 소비 흐름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소비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진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소비를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거예요. 20대부터 50대까지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그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는 방식부터 시작했는데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기록은 절약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요, 내 소비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7가지 원칙은 절약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은퇴 후의 소비란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행복을 위한 소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비,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한 소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이든 불확실한 시대이든 결국 나의 소비 기준이 확고하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도 오늘의 7가지 원칙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